자, 3번 주택건설자금입니다. 주택건설자금 1번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자, 주택상환사채 발행자 남겨야 돼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입니다. 이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상환사채,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요. 원래 우리가 사채 사게 되면 만기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데 주택상환사채는 만기되면 원금 이자가 아니고 주택 받습니다. 주택. 발행자는 누구냐?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인데 토지공사는 부도 날 리가 없지만 망할 일이 없지만 등록사업자는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망하게 되면 그가 발행한 사채는 어떻게 되는가? 어찌 되냐? 무효가 되지. 휴지 될 거 아니에요. 휴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째 줄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력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망할 수 있으니까 뭐 같으라고요? 네. 보증받으라, 보증. 보증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보증, 부도, 민간 해봤잖아요. 민간이니까 지급보증 받아라 이 얘기고.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발행 방법은 기명 그러면 증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이름,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 방법 발행하고 또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번 양도 명의 변경인데 주택상환사채는 원칙은 양도나 명의 변경이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죠. 해외 이주 그럼 어쩔 거 이민 가겠다는데 따라가서 집 져준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때는 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2번이죠. 이렇게 지금 사채를 취득한 자는 해외 이주 그러니까 팔았잖아요. 그러면 샀잖아요. 샀지만 기명증거니까 내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발행회사 가면 뭐가 있다?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도 성명을 써야 발행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료인데 주택상환사채료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럴 줄 알고 지급보증 다 받아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했으면 상법 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2번, 3번의 X입니다. 목차만 쓰는데 의미가 없고. 자, 3번 보게 되면 3번 주택의 분양해가지고 일된 분양가 상한제인데 먼저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따라 줄 거 봐요.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1번 공공택지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요. 혁신도시는 공공택지요. 기업도시는 공공택지 그것들은 거기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두 번째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국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그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 민간택지, 공공택지 반대가 민간택지.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냐 안 받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지정하면 받는다고 지정 안 하면 안 받는다고. 근데 아직까지 한 군데 지정해놓은 데가 없다고. 다만 다음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다. 도생, 나중에 안 그래. 도생. 도시 형성할 때 분양가 상한제 안 받아. 경제자유교, 외자유치, 촉진 안 받아. 관광특구 50층 이상, 관광특구 150m 이상 안 받습니다. 도생, 경제자유교, 외자유치, 관광특구 50층 이상, 관광특구 150m 이상 안 받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러면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이 지정한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지정할 때 시, 도지사 의견 듣는다. 의견 듣고 나머지는 더 읽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국장이 지정하되 시, 도, 의견 듣는다. 시면은 상식입니다. 상식. 지정해서 공고하는 거는 상식이요. 더 읽지 말아요. 넘기면 3번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말하는 분양가는 간단해요. 땅 가격하고 건축비용,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공공택지냐 공공택지 외택지냐 공공택지다 그러면 택지를 팔았죠. 공급했죠. 공급한 가격이 나온다고.
그래서 공급가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공공택지, 외택지는 민간이 개발하니까 그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평사가 들어가서 감정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가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부대비용. 공공택지는 뭐 플러스 뭐?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민간택지는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는 택지비는 전국이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지. 건축비는 전국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아니, 생각하고. 건축비는 땅 가격은 전국이 다 다르지. 건축 자재는 전국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건축 자재는.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콘크리트 한 푸대는 똑같다고 가격이. 몇 원 차이는 나겠지 보면은 물류 비용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비는 아예 장관이 평당 얼마 딱 정해준다고. 그게 뭐래요?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 뭐라고요? 기본형 건축비. 거기에다 국토부 명의로 정하는 금액을 더합니다.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공시인데, 이래서 평당 분양가 얼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공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하냐? 1번.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써줄 거봐요. 공공택지 공급. 그 밑에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누가 한다? 사업주체. 두 번째. 시군구청 줄 거, 시군구청장. 공공택지 외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한다. 공공택지 분양가는 누가 공시한다? 건설회사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는 누가 공시한다? 이건 시군구청장이. 그러면 4번은 분양가가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분양가가 적정 안 하면 시군구가 분양 승인 안 해줘요. 분양 승인 안 하면은 분양 못해요. 그러면 시군구청장 분양가 적정한지 안 한지. 혁신도시 분양가 1,800입니다. 적정이요, 부적정이요? 이 건물 철거하고 다시 한번 분양가 2차입니다. 적정이 부적정이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 원주시장이 누구예요? 또 안 뽑아서 모르죠. 안 뽑아서. 선거 때 안 가가지고. 그분 전공이 뭐예요? 건축입니까? 그러면 좀 알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근데 모든 걸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들이 판단한다고. 분양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누가? 전문가들이. 그자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전문가들이 거기에 다 들었다고. 거기에서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가지고 알려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기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하시고. 2번 특이과열지구 전매제입니다. 특이과열지구 죽읍시다. 국장시도입니다. 국장시도. 지정권자는 누구냐? 국장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 특이과열지구는 국장시도. 특이과열지구 국장 또는 시도는 주택가 안정에서 필요하면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특이과열지구에 지정해줄 수 있다. 2번이 중요합니다. 주로 특이과열지구 1, 2, 3, 4 답은 2번. 국장이 지정해야 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잘 봐요. 시도가 지정해야 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는다. OX? X. 잘 보라니까. 다시.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 의견 듣는다. OX. X. 잘 보라니까.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국장과 협의한다. OX. O 그래야지. 그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지금.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 그 다음에 3번. 특이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의 시도, 시군구청장은 국장한테 해제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4번. 해제 요청받은 국장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판단 못하니까 전문가 의견 듣고 주거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40일 내에 가부를 결정합니다. 해제가 맞다 그러면 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하냐? 특이과열지구 지정권은 국장시도인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넘어가면 이제 전매제한입니다. 전매제한의 대상은 1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선전된 줄 거예요. 지위. 2번 분양가 적용 주택 줄 거고 주택. 또 입주 선전된 지위 줄 거고. 3번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줄 거예요. 주택 또는 주택 선전된 지위 줄 거고. 그러니까 전매 제한 대상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투기과열지구 뭐? 지위. 분양가 상한 데는 주택가 지위. 세 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외택지, 주택가 지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투기과열지구 주택도 전매 제한 받냐 물어본다고.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위만. 분양가 상한 데는 주택하고 지위. 수도권 공공택지, 외택지, 주택가 지위. 그렇게 잡아놔야 돼요. 전매 제한 기간은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박스 있죠? 투기과열지구 지위. 투기과열지구가 어디에 있는데? 기억. 수도권 충청권에 있다. 그때는 이전 등기 완료하고 단 5년은 초과하지 마라. 두 번째, 수도권 충청권 외의 지역은 1년 있다 팝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위가 뭐라고? 분양권. 몇 년 동안 못 파냐? 수도권 충청권은 등기하고 판다. 단 5년이 지나면 팔 수 있다. 원주는 몇 년? 1년 지나고 판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이건 해봤자 안 되니까 패스. 3번도 해봤자 안 되니까 패스.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본선 나오면. 안 되는 거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어찌해야 돼요? 찍어야지. 몇 번 찍어야지? 3번. 이런 말 하지 말고. 찍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을 배워서 찍어야 돼. 전매에 대한 특례는 뭡니까? 예외입니다. 예외. 아까 그 기간 동안 팔지 말아야 했는데 그래도 팔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동그라미 1, 2, 3, 4, 5, 6, 7 그런 사유가 있으면 팔 수 있다고. 1번 세대 구성은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거. 왜 이사간대? 따지 말고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거. 단 수도권의 이전은 이전이 아닙니다. 수도권으로 가면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나간 거. 비수도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원주에서 어디로? 행성으로 이사 가면 된다고. 원주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 안 된다고. 그것은 전원이 다른 도시. 원주하고 행성은 도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행성 잠깐 옮겨주면 어쩐다 팔 수가 있다고. 두 번째,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이사 가는 거. 세 번째,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배우자 주는 거. 다섯 번째, 이주 대책령으로 받은 거. 여섯 번째, 경공매로 나가는 거. 일곱 번째,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 문제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닌 것은 답은 1번에 함정이 두 개 있어요. 1번에. 전원이나 일부라고? 전원이.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수도권 가면 안 된다. 그게 일부로 바뀐다고. 수도권으로 바뀐다고. 두 번째는 전원 일부, 전원. 세 번째는 전원 일부, 전원. 몇 년 이상 해외 체류? 2년 이상 해외 체류. 일곱 번째는 일부 증여, 전부 증여? 일부 증여. 그렇게 잡으라고. 함정은 그게 함정이니까 그렇게만 잡아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위반 조치입니다.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조치가 이미 납부된 금액에다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간의 1년 만기 정금 이자를 주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 주고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인다 이 얘기입니다. 전매 제한기간 내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뭐 준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입주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P 주면 좋겠지만 P는 안 준다고. 입주금하고 이자만 주고 사업주체가 된다. 환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보시고 넘겨보면 3번 공급, 질서, 결항, 금지해가지고 자 이런 행위 하지 마. 금지 하지 마세요. 1번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갖고 하나 해당하는 증서나 줄 거 봐요. 증서나 지위를 또 줄 거요. 하나 양도, 둘 양수, 건너뛰고 또는 셋 알선, 또 양도, 양수, 알선, 목적은 넷 광고해서는 안 된다. 네 가지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시 양도, 양수 가로 매매증여 권리변동 수반은 일체를 포함하되 체크해요. 뭐 제외한다? 상속 저당은 제외다.
하지 마라. 4가지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성, 강고. 2가지 해라. 2가지. 상속, 저당은 해도 된다. 뭐 하지 마라고? 증서나 지위를.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성, 강고인데 증서나 지위가 박스에 나왔죠.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팔지 마라. 주택 상환사채, 주택조합원의 지위,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항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런 게 증서나 지위라고. 하지 마라. 2번 위반 조치 했습니다. 하면은 지위는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 무효니까 너는 신청하지 말라고. 이제 지위 무효니까 너 지위 없다고 신청하지 마라. 근데 적발이 안 돼서 신청해서 계약서 썼는데 그러면 그 계약은 취소시킨다. 취소. 거기서 적발이 안 돼서 이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그 집은 다시 사들인다. 환매. 그리고 어쩌라? 나가라. 퇴근명령. 그리고 10년 범위내 입주 자격 제하는 거예요. 넌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할 자격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 마라. 하라 걸리면 된다고. 지위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이미 계약서 썼으면 계약은 취소시킨다. 이미 들어가 살고 있으면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그리고 어쩐다? 나가세요. 퇴근명령. 그리고 어쩐다? 10년 동안 청약할 자격 없다는 얘기요. 입주 자격 제한하겠다. 사장 주택에 관련 패스하고 그 다음 이제 끝으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참 애매한 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농지법 넣어가지고 개발법 6개를 여기다 농지법 8개 붙여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개발법이 우리 중개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 개발법이. 농지법은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근데 딸랑 2개밖에 안 나와요. 해도 못 맞히고 안 해도 못 맞히고. 농지법 분량이 중개사법보다 더 많아요. 근데 2개 나와요. 2개.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는 한 문제.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문제만. 자, 법 목적은 X 안 하고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입니다. 1번 전답과선 기타 법적 지목 불구하고 실제로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전답과선은 기본이고 지목이 전답과선 아니라 지목이 되라 할지라도 현상이 농작물 경작하면은 농지라고, 단연생 식물 이용하면 농지라고. 2번 단연생 식물이 뭡니까? 목조, 종묘, 인삼. 알아서 읽어봐요. 시험 문제가 단연생 식물인 것 아니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읽어보고 이런 게 단연생 식물이구나. 3번 유지, 양수, 배수, 수로, 농로, 제방. 수로, 농로, 제방 그것도 농지라고. 그 다음에 4번 농작물 경작 단연생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설정 다음에 생산을 부재가지고 고성식 원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간이 태배장, 간이 액체 비료 저장소 그것도 농지라고.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 짓는 땅도 농지지만 그게 농작물 경작이요. 단연생 식물 재배지도 농지고 그런 토지의 계량시설 부지, 수로, 농로, 제방도 농지고 그런 데다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그러니까 논밭에 축사가 있으면 축사가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농지라고. 농지.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도대체 농지가 뭐냐? 농지가. 개 중에는 농사 짓는 데도 있고 안 짓는 데도 있는데 농지가 뭡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땅? 이러지 말고 농지란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농지의 정확한 개념은 농지가 뭐라고요?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어떤 토지에다가 농지법을 적용할 건가요? 뭐라고? 농지에다. 그럼 어떤 게 농지예요? 첫 번째, 농작물 경작하면. 두 번째, 단연생 식물 재배하면. 세 번째, 그런 토지에 계량시를 부여줬으면. 네 번째, 그런 토지에 설치하는 생산시설 부지. 그게 농지다 이 얘기입니다. 2번 농지에서 제외. 농지에 대해 그래도 다음에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목이 전, 답, 과선이 아닌 토지여서
전답 과선이 아닌 들어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연생식물 재배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게 3년 미만. 처음에는 뭐라 해서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하면 다연생식물 재배하면 농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전답 과선이 아니면 계속해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야 농지다 이 얘기고. 두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이게 수정이 안 됐네. 측량 수로조사 지적이 이게 법명칭 원래는 법명칭이 지적법이 지적법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그러다 지금은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법률. 법명칭이 3번씩 바뀌었다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지목이 임야인데 형질 변경 않고 다년생 식물 재배했다. 아까 다년생 식물 재배한 뭐라고요? 농지. 근데 지목이 임야하면 논입니까? 산입니까? 산에다가 형질 변경 않고 산을 개간도 안 하고 밤나무 심으면 밤나무는 다년생 식물이잖아요. 그 논입니까? 산입니까? 산이지. 농지법 적용할 거예요? 산지관리법 적용할 거예요? 산지관리법. 이런 얘기예요. 그 농지법 적용할 땅이 아니라고. 산림법 적용해야지. 세 번째, 처지법에 조정된 처지는 처지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할 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그 1, 2, 3은 농지가 아니다. 그 말은 농지법 적용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인, 농사짓는 개인이 농사짓는 개인이 1번 1000 이상 가지고 농사짓는 농업인요. 2번 비닐하우스 가지고 330 이상 하면 농업인요. 올해 시험에 또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진짜 안 나와요. 어떻게 농업인을 2번씩 내가지고 1000 이상 가지고 농사지면 농업인입니다. 나는 비닐하우스 가지고 특수작물 할 거예요. 그래요? 330, 100평 이상만 가지고 하면 농업인이라고 봅니다. 소 몇 마리 키워야 돼요? 보지 마요. 넘어가요. 농업법인도 있고 농업교육도 있고 자격, 위탁형, 농지준용 스스로 보시고 이제 농지 소유자입니다. 농지는 누가 소유하냐? 농지는 누가 소유해요?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 농사 짓는 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음 해에 해당하는 16명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자꾸 한번 써보세요. 농사 안 져 소유한다. 첫 번째 누구요? 국가지자체는 농사 안 져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 누가 있어요? 학교, 공공단체, 생산자단체가 시험, 연구, 실습, 종묘 생산 연구 쓰겠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주말 농장, 주말 체험 영농. 네 번째 농지 뭐 받았다? 상속 받았다. 다섯 번째 몇 년 이상 경작하다 이용한다? 8년 이상 경작하다 떠나간다. 여섯 번째 담보농지를 취득한다. 일곱 번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것. 여덟 번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 아홉 번째, 농지 개발 사업지구 안에 있는 1500 미만 농지. 열 번째, 농업진흥지역 밖에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경사가 15% 이상 되는 농지. 이걸 보고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일명 한겨농지. 7번은 기타에서 6명. 첫 번째 뭐가 나오면 농어촌 공사. 두 번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세 번째, 공유수면 매립해가지고. 네 번째, 토지 수용해가지고. 다섯 번째, 공치법에 의해서. 여섯 번째, 비축농지. 이렇게 해서 16개 있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게 좋아요.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상한데 상속, 이농, 주말농장. 무슨 얘기냐? 자, 주말농장은 얼마까지 가질 수 있냐? 1000제곱미터 미만. 상속은 얼마 가지냐? 10,000제곱미터 이내. 8년 이상 경장 이농 얼마 가지냐? 10,000제곱미터 이내. 상속은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 이건 세대원 다 더해서 1000 미만. 상속받아서 농자 안 지면 10,000. 8년 이상 경작 이농하면 10,000 이내까지 가는데 이게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게 되면 그때는 다 가져요. 소유 상한이 없습니다.
소유성은 딱 세 가지요. 주말, 상속, 이농. 주말 얼마? 1000 미만. 이때 저는 세대원 전부 합산. 상속받아 농사한지면 만 이내. 농어촌사한테 맡기면 다. 8년 이상 경작 이농한다. 만 이내. 농어촌사한테 맡기면 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넘어가면 농지취득자유입니다. 농취증 그럽니다. 농취증.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는 농지 소지에 관한 시구읍면장. 그런 걸 암기해야 돼요. 시구읍면장. 시구읍면장에게 농취증을 받아요. 농취증. 시구읍면장에 농취증 받는데 얘들은 농취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농지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로 표시. 내 걸로 표시 어떻게 해요? 등기해야지. 등기. 이전 등기. 농취증을 안 들고 오면 등기를 안 해줘. 농취증 들고 가는데 얘들은 안 들고 가도 등기해줘요. 누구? 예. 국가지자체. 누구? 상속. 누구? 담보인재. 누구? 협의하려. 누구? 예. 얘들은 농취증 없어도 해줘요. 거기에다 추가로 농업법인끼리 합병하는 거, 공유농지 분할하는 거, 시효 취득하는 거, 판매하는 거,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 계획에 취득하는 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농취증이 없이 농지 취득한다. 누구? 국가자체, 상속, 담보농지, 협의하려. 5개 쫙. 농어촌공사, 농어촌인법, 공유순매립, 토지수용 공치법. 또 5개 쫙. 합병, 분할, 시효, 판매. 합병, 법인끼리 합병, 분할, 공유농지 분할, 시효 취득, 판매, 법률적 판매,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 계획. 얘들은 농취증이 없이 농지 취득합니다. 저런 게 한 문제 나와요, 이제. 그러면 반대를 하면 돼, 반대로. 그럼 나 반대로. 반대로 어떻게? 얘 받는다. 얘, 취득이 아니죠? 얘 받고.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럼 반대로. 안 받는 애 많으면 반대로 받는 애를 잡으면 되지, 뭘 고민합니까? 와, 저 언제 암기 다 할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근심어린 표정 짓지 말고, 안 될 것 같지만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라는 기간이 대단해요.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표정 못할 것 같지만, 1년 뒤에 봐보라고, 10월달, 내년 10월달 가보라고. 귀신같이 딸딸 다 앓고 다닌다고. 안 될 것 같죠? 대단해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농지보조입니다. 자, 140점 밑에. 시도에서는 농지를 효율적 이용 본연에서 농업진흥적 지정한다. 농업진흥적. 농지는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농지는 옛날에는 절대 농지, 반대는 뭐라고요? 상대 농지. 어제 기사에서 웃긴 말이 안 나오죠. 어제 또 처음 듣는 말이 나왔는데, 절대 농지라는 것은 없어지고 이제는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 상대 농지가 명칭이 없어지고 뭐라고 하는데요? 없어요. 없어지고 없어요. 그럼 뭐라고? 시험 문제도 뭐라네요? 명칭이 없는 농지. 웃기잖아요. 시험 문제는 뭐란다?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 시험 문제는 진흥적 밖의 농지. 근데 어제 그제 신문 기사를 보니 기자가 뭐라고 썼어요? 일반 농지. 처음으로 이런 명칭이 나와요. 일반 농지. 일반 농지 뭐라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를 기자가 일반 농지는 그런 말을 쓰더라고. 차라리 명칭을 만들어주지. 농업진흥지역은 2가지 구분합니다. 2가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진흥구역, 보호구역 구분하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이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농업 목적 이용하자. 농사만 짓자, 농사만. 그게 진흥구역이에요. 진흥구역.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뭘 생각해? 농지야 있지, 농지야. 농지가 있어요. 농지 있습니다.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 서도 있어야 되고, 트랙터도 있어야 되고, 사람 그거 다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농사를 뭐가 있어야 돼요? 물. 오염된, 안 된. 그럼 오염이 안 된 물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보호구역.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진흥구역의 용수 확보, 수질 보존, 그게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찢겨져 있으면 그 주변에 전부 다 뭐 있다? 물 있다, 물. 강, 천, 댐, 하천, 큰 저수지, 그 인근이 전부 다 뭐라고? 보호구역. 그래서 쉽게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농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구분을 누가 한다고요? 이 구분을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3번 지능지역 지정 대상지입니다. 지능지역은 국계법이야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특별시 녹지는 제외입니다. 특별시 녹지 제외.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전용이라고 합니다. 1번 농지 전용하려면 2번 농지 전용하려면 누가 허가받냐? 장관 허가받습니다. 장관.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바쁘니까 농장. 국토교통부 장관. 바쁘니까 국장.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한다고요? 농장. 농장이 한다 그 말은 국가가 한다. 그 말은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농지는 규제가 강합니다. 국가가 직접 합니다. 자, 3번 농지전 협의. 협의라는 말을 어디서 협의? 협의는 어디서 쓴다 이것은? 협의라는 말은 행정청끼리만 협의해요. 행정청끼리. 어디를 보고 행정청이라고요? 어디가 행정청이라고요? 국가지자체. 어디가 국가라고요? 국가가 어디냐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지.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 국세청. 그런 데가 뭐라고? 국가라고. 그래서 국가지자체끼리만 뭘 말 쓴다고? 협의라는 말 쓴다고. 그래서 주무부 장이나 지자체 장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협의하고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만큼 농지가 있어. 농지는 개발에 보존해야 돼요. 회원지 보존하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갑이 나 여기다 개발하고 싶어요. 뭐 받으라고? 농지 무슨 전용 허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농장한테. 갑이 개발하고 싶으면 농지전 허가 받는다. 누구한테? 농장한테. 이쯤에서 여기에다가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주거지역은 개발입니까? 개발. 주거지역 지정하면 여기가 뭐가 개발입니다. 개발.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누가? 국장, 시도, 대도의 시장이,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어쩐다가 주거지역을 지정하려는데 뭐가 있다? 농지가 있다. 찾아가서 뭐 좀 하라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뭐 좀 하라고? 전용 협의하라고. 협의. 이게 전용 협의.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싶으면 어쩐다? 우리끼리는 뭐라고 한다? 협의라고 한다. 협의. 이쯤 해가지고 의리. 나 여기에다가 마을회관 하나 지을래요. 농사 짓고 있는 우리 마을회관이 다 쓰러져 태풍에 무너졌어요. 근데 회관도 없어 우리나라. 그래서 내 농지에다 뭐 하겠다? 마을회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농장 찾아가서 허가받지 말고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과 관련된 생활이니까 이것은 신고만 하고 하세요. 신고만. 누구한테? 원주시장한테, 시장원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이게 전용 신고요. 이쯤에다 병이 여기서 금이 나와요. 금이 나와요. 뭐 한다고? 광물을 채우래요. 광물 채굴하고 싶으면 시군구 찾아가서 있잖아요. 시장님, 나 금 나오니까 잠시 광물 캐고 광물 다 캔 다음에 다시 농지로 복구할래요.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광물 채굴한다고 시군구한테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광물 채굴이니까 타 용도죠. 다른 용도로 잠시 쓸게요 라고 타용도 일시 사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허가해준다고 몇 년 동안 캐라? 5년 동안 캐라. 5년에 다 캘 줄 알았더니 매장 내 너무 많은 거요. 그러면 연장 몇 년 해줘요? 3년. 이런 걸 보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농지가 전용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면 너는 어쩐다? 돈 낸다. 그게 뭐예요? 농지보존 부담금 돈 낸다. 얘는 돈 낸다 안 낸다? 내가 주거지역 지정하니까 농지가 전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누가 낸다? 나중에 여기다 집 짓는 자가 낸다. 마을 해관을 설치하면 농지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없으니까 돈 낸다 안 낸다? 낸다. 그 대신 얘는 그 동네 사는 주민이니까 좀 깎아준다. 얘는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잠시 채굴하고 다시 되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되돌아간다. 그러면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낸다. 그게 거기 나오는 농지보존부담금은 그런 얘기예요. 설명 다 했어요 지금. 농지조정 신고는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 주민 생활과 관련되면 시군구 신고하고,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다른 용도로 잠시 쓰고 되돌아온다고. 잠시가 몇 년입니까? 그런 건 나중에 본격적으로 암기해야 되고 지금 할 성질이 아니고. 6번 농지보존부담금 뭐냐? 농지가 아닌 다른 걸로 하면은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국가는 그만큼 어쩐다니까? 농지를 만든다니까. 그 농지 없애고 싶으면 그만큼 농지를 만든다니까 돈 내라.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대체 농지 조성비. 없어진 만큼 대체하는 농지를 만들겠다 돈 내라. 대체 농지 조성비. 그러다 명칭이 바뀌었다고 뭐라고? 농지보전부담금이다 이렇게 바꿨다고. 지금 명칭이 뭐라고? 농지보전부담금. 일반 농지가 왜 나왔냐? 일반 농지를 갖다가 지금 뭐가 나왔냐? 일반 농지 전용을 간소화하겠다요. 일반 농지, 그러니까 쉽게 풀겠다, 쉽게. 일반 농지를 갖다가 전용이 뭐라고요? 다른 용도로 가는 거야, 다른 용도. 일반 농지를 갖다가 20헥타르 이상 전용하려면 20만 헥타르 전용하려면 농장 찾아가서 협의한다. 이것도 이 전용했을 때 지자체 장들이 원래 농지 전용은 누가 하는데? 농장이 하는데 농장이 언제 여기서 우리가 농지 100평 전용하면서 농장 찾아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원주시장 가야지. 농장이 하는데 위임한다고 위임. 근데 그 위임폭을 갖다 대폭 늘려준다. 그제 이쯤까지는 네 알아서 해라. 이걸 대폭 늘려가지고 우리는 진흥지역이 79점이니까 80%, 얘가 20%. 우리나라 지금 아침에 식사했나요? 아침에 식사했어요, 진짜? 본인이 했나요? 밥을? 했죠, 본인이 했죠? 밥상 차렸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이 직접 차렸으니까. 그 중에 몇 프로가 국산입니까? 몇 프로 국산 먹고 왔냐고. 뻥치지 말고 무슨 100%예요. 뭐 먹고 왔어요? 지금 쌀밥만 먹고 왔어요? 네? 현미? 흑미? 콩? 또? 김치? 뭐라고요? 김치에 들어가서 양념도 국산이에요. 다 국산이라고? 본인이 직접 농사 짓나요? 근데 국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국산만 사왔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자급률 100% 넘어간 게 단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자급률이 100% 넘어가는 농산물이 단 한 개라도 있냐고 없냐고. 한 개 있냐고 없냐고. 있지 뭐? 쌀. 이게 문제예요 지금. 다른 것은 0.5%, 1%.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먹는 거 없으니까 미국에서 중국에서 전부 다 수입하는데 하나만 넘쳐나니까 그게 뭐라고? 쌀이라고 쌀. 이런 넘쳐나니까 정부가 막 수매해 주잖아요. 정부미 보관하잖아요. 1년에 보관 비용 얼마 들어간대요? 5천억 든데 이번 뉴스 나온 게 보관 비용은 얼마 든다고 그거 5천억 나오고 또 쌀 농사 지면 직불금이라고 보조금 줘요. 보조금. 쌀은 넘쳐도 미치겠는데 넘쳐나가지고 보관 비용이 1년에 5천억 들어가는데 근데 무슨 또 쌀 농사는 또 직불금 이거 보조비. 그러니까 이것 좀 없애가지고 일반 농지에서 보통 20% 나온답니다. 이것만 없어져도
우리나라 1년에 먹여야 될 게 400만 톤이다 그러면 한 440만 톤 이만큼 더 추가로 나온대요. 농사 다 잘 지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방법은 농지를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일반 농지 쉽게 풀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없어져. 얘만 가지고 있어도 어쩐다고. 쌀은 충분히 가능하다. 쌀은. 빨리 풀릴 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농지 보존 부담금은 얘기했죠.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 쓸 때는 돈 내라게 농지 보존 부담금. 하여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일순환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네,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해돋이 가야지. 해돋이 가서 기도 좀 하고 나는 2017년 1년에 끝내고 싶으니까 한 해만 공부하게 해주세요. 기도 좀 딱 하고. 대부분 여자들은 공부하다가 아픕니다. 아무리 튼튼을 갖춰도 공부하다 아프니까 아프지 말게끔 미리미리 보약도 다 쳐놓고. 처음 얘기했나요? 지금 그 상태에서 합격하려면 체중이 몇 킬로 불어야 된다고? 20kg. 그 정도 불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에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만 지나면 알아서 다 빼가지고 나타나요. 신기하게도 다 빠진 걱정하지 말고 체력 비중해가지고 하여튼 잘해서 내년에 한 번에 끝내도록 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